네, 지난주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아시아 최대 규모의 디지털 노마드 유치 행사가 열리는 일본 후쿠오카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묵은 여러 호텔들도 모두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호텔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후쿠오카 에피소드는 저처럼 일과 여행을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한 후쿠오카 호텔 3곳, 그리고 무료 코워킹 스페이스, 그리고 이번에 참관한 코리브 후쿠오카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여행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미디어 히치하이커 대표 김다영입니다. 코워킹 호텔을 표방한 H호텔은요, 텐진역에서 도보로 8분 거리에 있고요. 3층은 코워킹 스페이스, 4층은 쉐어 오피스, 그리고 5층과 6층이 이제 호텔과 펜트하우스로 구성된 복합 공간입니다. 우선 숙박 후기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호텔은 장단점이 정말 뚜렷한 곳입니다. 우선 단점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객실 그 자체가 사실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가 방이 없어가지고 첫날과 둘째 날을 방을 바꿔서 묵었는데요. 첫날 이제 묵었던 테라스 더블룸, 이 객실은 야외 테라스가 이제 꽤 넓은데 저만 쓸 수 있다는 점은 좋더라고요. 밖에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저녁은 이제 근처 백화점에서 마감 세일로 음식을 저렴하게 사와서 시원한 밤바람 속에서 이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비슷한 크기의 세미 더블룸을 예약해서 방을 옮겼는데, 이 방은 이제 테라스가 없고 창문이 높이 있어가지고 환기가 잘 안 됐고요. 이 두 객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방음이 전혀 되지가 않아요. 전반적으로 이 건물 자체가 호텔용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휴식하기에는 많이 좀 부족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크인과 체크아웃 모두 완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체크인, 셀프 체크아웃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체크인 같은 경우는 사전 체크인을 메일로 오는 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일본어 메일로 와요. 좋은 점은 3층의 그 코워킹 공간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깔끔하고 밝은 공간에서 24시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요. 커피와 음료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업무를 보시더라고요. 전반적인 평가를 하자면 객실 시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편안한 객실을 원하신다면 다른 호텔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쇼도 호텔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0년 6월에 문을 열었고요. 하카타 구청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호텔의 특징은 바로 책을 테마로 한 호텔이라는 점인데요. 바로 이 호텔이 과거의 서점이었어요. 그래서 분쇼도라는 서점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도 후쿠오카를 기반으로 한 서적과 아티스트들의 독립 출판물들을 로비에 비치하고 있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투숙을 해보니까요, 그 객실 자체는 굉장히 인더스트리얼 그 분위기예요. 그리고 어둡지만 좀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침대는 이제 여기도 매트리스가 조금 푹신한 편이어가지고 허리가 좀 약하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층에 이제 로비가 있고요. 작은 라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하기도 좋고요. 특히나 이제 아침 식사가 이제 제공이 되는데 따로 돈을 내셔야 되는데 850엔을 제가 추가를 했더니 이게 작은 명란 버섯 끼쉬하고 이제 커피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추가하지 않아도 무료 음료 쿠폰이 한 장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더 마실 수도 있고요. 1층에 이제 화장실도 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이 호텔의 치명적인 단점이 객실에 화장실이 없다라는 건데요. 층별로 여성용 1개, 남녀 공용 1개 이렇게 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 부족해서 좀 사용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바로바로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에는 세면대만 있고 창문도 환기가 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래 머무실 분들은 좀 신중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용 샤워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용하진 않았고요. 호텔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야오지 호텔이라는 곳에 그 온천 목욕탕이 있어요. 거기 대욕장이 크게 있는데 그게 비투숙객도 쓸 수 있는 목욕탕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더 내고 저는 거기 가서 목욕을 하고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쇼도 호텔은 컨셉과 분위기는 참 좋은 호텔인데요. 객실에 화장실이 없는 걸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께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로스라이프 텐진 호텔인데요. 여기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2022년 10월에 오픈한 호텔이고요. 오릭스 호텔 앤 리조트, 10곳이 넘는 일본의 여러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큰 호텔에서 첫 번째로 출시한 그 캐주얼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가 이 크로스라이프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호텔의 특징은 1층에 그 로비가 넓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 구석이 이제 코워킹 공간으로 꾸며져 있고, 또 셀프 체크인, 체크아웃 기계가 있습니다. 저도 체크아웃은 이 기계에서 했어요. 전반적으로는 좀 아트 호텔 느낌을 많이 주는데요. 여기 있는 이 그림들이 그 후쿠오카 출신의 아티스트 료헤이의 작품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그 로비 디자인에 비해서 객실은 다소 평범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의 다른 호텔들과 달리 객실이 많이 넓었어요. 그리고 뭐 한국인 분들이 후쿠오카 호텔 평가를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캐리어를 펼칠 수 있는가, 환기가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 호텔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객실에 생수가 제공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통을 가지고 2층에 가시면 정수기하고 전자레인지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호텔 뭐 가장 좋았던 점은 역시 그 2층에 무료 대욕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욕탕 전면에 미디어 아트 월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적이긴 했는데요. 이게 이제 휴식을 위해서 목욕탕을 가는 건데 눈이 상당히 피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있는 게 좋은 건지 어쩐 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종합적으로 본다면 가격 대비 객실이 넓고 시설이 괜찮아서 인기가 왜 있는지는 알겠지만 이 가격에 머물기엔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성수기 요금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만족스럽게 묵었을 것 같습니다. 오다 가다가 이제 외부에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한 곳 더 이용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텐진 지역의 쇼핑몰 7층에 위치한 겟어웨이 F라는 곳입니다. 이 공간이요, 자동차 회사 도요타가 운영하는 코워킹 스페이스고요. 총 50석 규모의 굉장히 넓은 굉장히 쾌적한 업무 환경을 갖춘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가 무료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요. 이용하실 분들은 그 안내 데스크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전용 앱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회원가입만 간단하게 진행하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코워킹 스페이스들과 달리 외국인 이용자들을 위한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는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편안하게 오전 업무를 하고 여행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 H호텔 묵을 때 바로 그 뒤에 있어서 가본 스타트업 육성센터 후쿠오카 그로스 넥스트라는 공간에 코워킹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요. 아쉽게도 현재 이곳은 사무공간으로는 개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호리 공원 쪽에 있는 아티스트 카페 또는 개발자분들이라면 엔지니어 카페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런 여러 곳들이 있으니까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후쿠오카의 전체 그 코워킹 스페이스가 표시된 구글 맵을 제가 정보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상 본문에 제가 링크 해드릴게요. 이번 10월 달에 한 달간 열리는 코올 리브 후쿠오카, 전 세계 디지털 노마드들이 한 달간 후쿠오카에서 머물면서 일과 여행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최가 된 거고요. 후쿠오카 시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 참가로 오는 분들에게는 코워킹 공간이 무료로 제공되거나 교통수단 할인권이 제공되는 등 다양한 여행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이 행사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월드 노마드 컨퍼런스라는 행사인데요. 바로 이 행사를 참관하러 제가 후쿠오카에 간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코리브 후쿠오카에 참여하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다가 모처럼 이제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그 행사기 때문에 굉장히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행사 시작은 이제 후쿠오카 시에서 열었는데요. 역시 자신들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더라고요. 이 지역 행정기관 관계자분들이 후쿠오카는 공항과 항구를 모두 갖춘 컴팩트 시티, 우리는 1시간 이내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런 편리한 교통이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기술 인재를 위한 특별한 비자 프로그램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엔지니어 카페 같은 여러 사무 공간을 무료로 운영하는 정책도 있고, 이렇게 기술 인재 유치를 위해서 정책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특히
특히 이번 컨퍼런스의 특별 강연자로 설레는 인생 정리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정리 컨설턴트죠. 곤도 마리에가 특별한 강연자로 등장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행사가요, 아무래도 서구권에서 노마드들이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넷플릭스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사람을 섭외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후쿠오카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전자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나라로 유명하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 베어풋 IT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해변 휴양지를 원격 근무지로 홍보하고 있었고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족 동반이 가능한 포용적인 비자 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시행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전 세계에서 무려 4,000명이 넘게 지금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 참관은 미래의 워크 스타일을 선도할 이 디지털 노마드들의 니즈, 그리고 각국의 대응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긴 했습니다. 다만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당수의 국가에서 이 행사와 거의 똑같은 컨셉트의 컨퍼런스를 열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열고 있었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은 여기 와 있는 서구권 노마드들에게는 이미 진부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전 세계에 지금 비슷비슷한 행사가 너무 많이 열리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행사의 소식이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했지만 그곳에 이미 와 있는 이전에 수많은 행사에서 서로 만났던 노마드들에게는 매번 비스무리한 느낌의 주제의 발표 내용보다는 서로 간의 네트워킹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풀 행사를 다 참관하려고 했지만 세션들의 참여율이 시간이 갈수록 좀 떨어지는 게 보여서 첫날 행사만 참관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컨퍼런스보다도요, 후쿠오카에서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점은 도시 전체에 자국의 원격 근무자를 위한 인프라가 너무너무 잘 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1인 기업과 프리랜서 인구가 무려 1,5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시내에 주요 쇼핑몰 그리고 기차역마다 코워킹 스페이스가 갖춰져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후쿠오카 공항 국제선 터미널에도 한쪽 구석에 꽤나 넉넉한 규모의 무료 사무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처럼 일을 하면서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최고의 인프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일본 여행을 저처럼 오랜만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본 여행 할 때 꼭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은 알찬 여행 정보들을 좀 몇 가지만 추려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그 일본이 호출형 택시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서비스 우버가 가장 강력하게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저도 그 프로모 코드를 이용해서 귀국하는 날에 호텔에서 공항까지 공짜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정보를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버 어떻게 무료 또는 할인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여행용 카드가 유용한지, 이런 것들 제가 오랜만에 한 번에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히치하이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